하루에 SNS를 3시간 이상 하시는 분.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친구랑 대화하는 것조차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 하루 종일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인스타 스토리를 몇 명이 봤는지 확인하시는 분. 잠 오는데 잠 참으면서 휴대폰 하다 주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삶의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우울함과 불안함은 왜 더 높아졌을까요? 도태압력이란 게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는 건데, 예를 들어 북극곰은 황색 털보다 흰 털을 가진 곰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고, 결국 북극에는 흰색 털을 가진 곰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도태압력이라고 하는데, 아주 천천히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도태압력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빠른 변화와 발전으로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지금 시대에 맞게 진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아주 옛날처럼 높은 곳, 뱀, 거미를 보면 무서워하지만, 현재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이 더 큰 담배나 자동차를 보고는 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우세하게 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더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유전자가 살아남기에 적절했던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를 늘 고민해서 식량을 찾아내야만 했고, 자다가 맹수나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오지 않을지 늘 조심하며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남아 지금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긍정적이고 다 잘 될 거야 하고 마음 편히 잠을 잤던 조상들은 이미 죽었고, 우리에게 그 유전자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메커니즘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신의 평판이 너무나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말할 때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압도되어 버리죠. 이런 메커니즘이 현재에도 남아있는데요. 발표를 할 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는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 평가에 본능적으로 민감한 것은 우리의 뇌가 아직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발표를 조금 못했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잃거나 굶어 죽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사바나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칼로리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늘 음식을 찾아다니고, 배가 불러도 음식이 있으면 일단 먹어뒀죠. 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잘 먹는 사바나가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음식을 먹었다고 내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습성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먹을 것이 거의 무한대인 요즘에 이런 메커니즘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습성은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각종 질병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생긴 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준 만큼 단점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SNS를 시작한 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우리의 조상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기 위해 하루 13,000에서 18,000보 정도를 걸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다녔습니다. 이때 지금 집중해! 라는 뜻으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 우리는 인스타피드, 새로운 스토리, 쇼츠 영상을 계속 넘기면서 클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3,000회 이상의 도파민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SNS 개발자들도 인간의 취약적인 약점을 공략해 SNS를 만든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SNS를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잠자기 직전까지 보다가 잡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우울해합니다. 보통 SNS에는 본인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립니다. 백그라운드는 잘 어울리지 않죠. 남들이 여행 간 경험, 시험에 합격한 일, 부와 인맥을 과시하는 피드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더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적당히 하면 어느 정도의 자극과 즐거움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이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거나, 친구랑 대화 중에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대폰이 신경 쓰인다던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장점도 있지만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에 푹 빠져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휴대전화가 저 사람을 조작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 뭔가 깊이 있게 배우려면 집중과 사색이 필요한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제대로 집중하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또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최악입니다. 옛 선조들이 살던 때 블루라이트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생겼습니다. 그때 선조들은 아침이구나, 일어나자, 오늘도 조심하자, 나를 지키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잠자기 전에 휴대폰에서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예전의 메커니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자, 나를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당장 자야 하는데 나를 지키자라니, 이건 잠에 들려면 2-3시간은 있어야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즉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수면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정신과 전문의인 한세는 수면제를 처방하기 전에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고 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면장애가 나아지지 않았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 수면제인 것이죠. 좋아요가 하나 더 늘진 않았는지, 내가 놓친 스토리나 피드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SNS를 본다면 20세인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의 8년을 SNS로 낭비하고 있는 꼴이죠. 현재 우리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진화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두머리였던 대장이 다른 강자에 의해 자리를 뺏기기 전에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두머리에서 물러난 대장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물러난 우두머리가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자연의 방식이자 예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우울하면 행동이 소극적으로 되고 몸을 사리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장기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가 기분을 다운시키고 몸을 사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기분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는 게 낫지 않나요? 다시 진화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몸과 체력은 지금의 운동선수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달리기가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아야 짐승이나 자신을 해치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상들은 하루에 2-3시간은 꼭 몸을 쓰고 땀 흘리며 사냥을 했었습니다. 사냥에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집중력도 필요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만들어준 조상들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언제든지 살아남기 위해 맘졸이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대처할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체력이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더 낮았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시원하게 땀 흘릴 만큼 운동을 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의 진화 메커니즘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서 몸을 다스리고 만든다면 분명 나와 내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스타브레인의 저자 안데르스 한센은 스웨덴 정신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지를 여러 가지 예시와 납득할 만한 이유들과 함께 설명해주고, 이 외에도 진화 메커니즘에 관련한 다른 이야기도 많으니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공감되고 찔리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SNS에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불안했던 이유를 진화 메커니즘으로 관련지어 이해해보니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는가 하면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일부나 다름없어진 휴대전화라는 도구에 중독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도권을 쥐고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독자의 몫이다. SNS와 휴대폰의 단점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장점 또한 너무 많고 이젠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